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합니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장소를 옮겨서 비공개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후에는 대변인 브리핑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제 막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 회의장을 이석하는 장면. 자, 카메라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이재명 대표 얼굴은 보이지 않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이 차례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한 검찰 사유화, 오늘이 그날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기도 하다. 저는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받아서 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한 것이고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다. 부정한 돈은 한 푼도 취한 적이 없다. 수년 동안 먼지 털듯이 털어냈지만 검찰 권력에 포획된 궁박한 관련자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궁박한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범죄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자, 국민이 물가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수년 동안 수사를 하면서 수백 명의 관련자를 조사한 사안인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검찰이 수치스럽지만 검찰이 오라면 오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자, 조금의 법적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은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제명, 전두환 독재 정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조작. 독재의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독재자는 결국 단죄되고 역사는 전진해 왔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검사 독재 정권, 결국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의연히 맞서겠다. 조금 전에 김우식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조봉암, 김영삼, 김대중. 그런데 김우식 교수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이거는 성남시장 당시에 범죄 혐의에 대한 것이지 제1야당 대표가 돼서 어떤 일어난 범죄 혐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봉암 장관의 이제 사형까지 이제 소환을 하신 건데요. 저는 조봉암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사형, 법적 사형 선고라든지, 그 다음에 DJ 사형 선고, 그 다음에 YS의 야당 대표직 제명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독재 정권 하에서 야당 대표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순교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백억의 제3자 뇌물과 수천억의 업무상 배임죄라고 하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을 했을 때 갖고 있는 막강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장 같은 경우 아시지만 공교롭게도 민선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 빼고는 다 구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라고 하는 그 기초단체 하에서의 엄청난 개발권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장은 그 범죄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쉽지 않았어요. 그중에 대장동이 가장 큰 유혹의 덩어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남욱이나 김만배나 이 사람들은 대장동 일당을 10몇 년부터 치밀하게 대장동에서 그 엄청난 특혜를 얻어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정진상, 김용희, 분명히 몰랐던 사이는 아닌 게 분명히 입증이 다 돼 있잖아요. 이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의 결재권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의들과 화천대유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치밀한 계획 하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빼간 것들이 결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야, 그때 당시 결재권을 가진 성남시장의 묵인 내지는 동의하에 저 업자 놈들이 너무나 많이 헤쳐먹었구나. 이 생각이 저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능력을 가진 어떤 진술과 이걸 가지고 검찰이 공소를 유지해서 법원에서 재판부가 확실하게 유죄 판결 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검찰이 지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지금 영장을 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고 한다면 뭐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법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영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증받고 나오면 저는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기각이 돼가지고 나온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뭐 야당 탄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볼 때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문식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밝혔는지 양금희 수석대변인의 이야기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여당인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대미문의 수천억대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민간업자의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에 당시 지자체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을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